그래서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간 그 모양새를 보면은 물론 이게 얘기가 안 된 거긴 한데 중진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예. 나경원, 그다음에 무슨 뭐 주호영, 그렇죠,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등등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이게 앞으로의 어떤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러 간 거면 한동훈, 추경호 둘만 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한덕수는 국무총리니까 같이 간다고 치더라도 그 셋이 가면 되는데 이 중진들은 왜 껴 있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추론을 해본다면 이 모든 거를 포괄하는 아마도 그런 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이걸 뭐 연착륙이라고 표현하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러네. 연착륙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 연착륙을 하고 나면 앞으로의 청사진을 이렇게 가져가는 뭐 이런 그림도 동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도 아마 하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 중에는 본인들이 다 차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김기현 의원 뭐 누가 뭐 우리는 좀 웃을 수 있지만 본인은 자기도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기현이가? 그렇죠. 웃기죠. 우리는 웃깁니다. 예. 근데 본인이 꿈꾸겠다는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해서 뭐 초선도 대통령 꿈꾼다고 하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은 본인이 꿈꾸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판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당내에서 심판봐야 되는데 심판 볼 만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나도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감 나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요 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얘기가 안 된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바람에 잘못한 게 없다는데 그런 연착륙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안 됐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다 지금 돌아와서도. 아까 앞으로 전국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갔을 때 이제 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궁지에 몰렸어요. 탄핵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을 때 대통령의 기세를 보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완전 당황하고 돌아왔죠. 전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러니까 기세에 다 눌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당신을 데려와서 우리가 보수정당에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났다. 당신 나가라. 안 나가면 큰일 난다. 탄핵시키겠다라고 겁박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권성동,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비실비실해졌잖아요. 대통령이. 차기 총리 지금 벌써 총리 사임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대권 주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총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자, 야당과 협상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자기들의 계산에는 누군가 낙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된 사람이 최소 2명이 있어요. 그러네. 그 총리 그러네요. 얘기도 지금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예. 왜냐하면 총리의 몸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어요. 올랐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됐어요? 예. 지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총리가 앞으로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탄핵이 될지 안 될지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어. 이게 뭐 네. 우리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쭉 하셨지만 그러나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거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가겠어? 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팽배합니다. 팽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임기 채우겠어? 이건 다 마찬가지로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뭐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상황은. 그럼 채우겠어? 그러면 총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그 자체로도 물론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차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네. 그런 게 중요한데 어제 나오는 보도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퇴하는 사람인데 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폭주하는 거를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막 날뛰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입니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나는 말렸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를 억지로 사실은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도한 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난 그냥 비상계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리고 말리다가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말리고 말리다가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할 거면 적어도 법적 요건이라도 갖추세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서 했다 이거고. 그렇죠. 이걸 접을 때도 국회가 이거를 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한덕수 총리가 가서 바리가랑에 붙들고 이걸 꼭 수용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설득해서 수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이게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왜 못 막았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하는 심의를 하는데 당신은 막지도 않은 사람이 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돼가는 중인 거잖아요. 이건 뭐냐? 만일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주호영,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차기 총리감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또한 이런 거다. 국가 대혼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공당의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보다는 각자 자신의 이제 계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내란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중진들이 참여하는데 중진의 대표성이라는 게 이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들어갔다가 윤석열한테 다 당하고 나온 거예요. 예.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와서는 해석을 제각각해요. 자 이미 홍준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해프닝이 일어났다. 군사 반란이 한밤중에 해프닝이 됩니다. 그래요. 국지전이 발생하고 전쟁을 예를 들어서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인명이 정말로 상상 못하는 일이 피해가 발생했다. 해프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회를 침탈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한밤중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걷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탄핵 재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일치 단결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바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누굴 믿고 하느냐? 윤석열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사를 해야 하는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공수처 절대 안 움직인다. 군검찰 더욱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예 구분 없이 그냥 정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어 넣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백브리핑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이한 점 하나는 그 탄핵 발의랄지 뭐 이런 것들은 쭉 하는 것이고요. 한 7일 정도에 예정이 돼 있고요. 토요일 오후 7시 탄핵 소추안 일정은 예정돼 있고 내란죄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오늘 발의하네. 네, 상설 특검을 발의한다. 네, 내란죄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적을 했던 군검찰, 검찰, 공수처 아무도 지금 넋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그래 그러면 상설 특검을 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 안 하면 그것도 또 탄핵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탄핵 사안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상설 특검을 오늘 발의해서 특검을 해가지고 아까 그 선거관리 중앙선관위. 예, 중앙선관위 갔었던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사람들 죽을 거 대비해서 뭐 테스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실탄 몇 발을 가지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또 군이 출동해서 갔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그건 건데 어디까지 공모했고 기획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떤 부대에서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최종 지시를 내렸던 인간이 김용현인지 아니면 윤석열인지도 밝혀내야 돼요. 그렇죠. 주범을 밝혀야죠. 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가야 됩니다. 끝났다 아닙니다. 셀프 탄핵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지금 발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막는 효과도 그렇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국지전을 도발해서 뭔가 충돌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이 뭔 짓이라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 이익을 위해서 뭔 짓을 다 하는 거고요. 모든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면 즉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다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에서 저자를 어떻게 대통령직에 단 1시간이라도 놔둡니까? 저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유식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무식한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옛날에 이제 좀 본 거 중에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 중에 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누가 규정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회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이 예외 상태야라는 걸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계엄이라는 제도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지도자에게 줄 수도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엄을 제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명분과 절차를 아주 이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게 그래서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주 일반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주권자로서 행세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직접 예외 상태를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외 상태를 스스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외 상태임을 선포하는 초법적인 그러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 뺏어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이 예외 상태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국가 대혼란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마치 축구 경기 보듯이 누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이 상황처럼 관전하면서 평가하는 지금 정치인들 있죠. 대표적으로 김재원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국가 반란 상황이 생겼는데도 이것을 마치 게임을 보듯이 평가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말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자중하고 말조심하라.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